부업의 개념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20만원, 30만원 부가적인 수익 얻는 걸 넘어서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하고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100만원,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게 요즘 말하는 진짜 부업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이제는 포화가 된 기존 부업 시장에서 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2프로 채우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직장인, 주부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으로 정말 다양한 부업을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문제는 사실 정말 소수를 제외하고는 실제 수익을 내기가 정말 힘들고, 더 큰 문제는 내가 이걸 해도 내 인생이 바뀌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부업은 여러분이 미래에 원치 않은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든든한 버팀목 3가지입니다. 먼저 소개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 누르기 전까지는 잠깐 멈춰 있을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에어비앤비입니다. 평균 순수익은 월 150만원,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아니, 에어비앤비 그거 불법 아니야?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좀 아시는 분들이면 국내에서 하기 까다롭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소개드릴 때는 국내 에어비앤비와 더불어서 해외 에어비앤비까지 하는 방법을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호스트가 자신이 소유한 집이나 월세로 갖고 있는 집을 단기간 임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미니 호텔, 미니 모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대한민국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그리고 부산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실 의문점은, 아니, 호텔이 있는데 굳이 그걸 해야 돼? 그리고 그게 돈이 돼? 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접근을 다르게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외국인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문화 중 하나가, 외국에서는 숙박이라는 단어 자체를 에어비앤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너 에어비앤비 예약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정도로 해외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친숙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정도의 친숙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3명에서 온 여행객들은 오히려 호텔방 2개를 잡는 것보다 에어비앤비 숙소 하나를 예약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편리성에서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 이제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시작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한민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허가받으셔야 합니다. 외국인 도시 민박업, 줄여서 외도민은 사실 생소한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맨 처음부터 운영할 때까지의 스텝을 7개로 쪼개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단계입니다. 해당 지역구청 외도민 담당 부서에 확인하기.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에 방문하여 외도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주택이나 운영 조건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도민이 가능한 매물을 구하기. 사실상 이게 9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대차가 가능한 매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주택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대, 남에게 빌려주는 걸 허락해주는 임대인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완성된다면 정말 90% 이상은 끝났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3단계입니다. 외도민 요건에 부합하게 숙소 세팅하기. 숙소를 구했다면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 요건에 맞춰서 숙소를 세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마케팅 포인트가 될 인테리어와 더불어서 안전장치, 편의시설 등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들을 다루게 됩니다. 4단계입니다. 외도민 접수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받기. 숙소를 세팅한 다음에는 외도민 접수를 하고 실사에 통과하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등록증은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5단계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여서 외도민 사업자 등록증 완료하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여서 외도민 사업자 등록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6단계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으로 위홈 특례 숙소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외도민 사업자만으로는 사실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손님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수 증진을 위해서 위홈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면 내국인 분들도 숙박을 허용해준 제도가 이 위홈 플랫폼입니다. 추가적인 수익 증가를 위해서는 위홈 플랫폼을 꼭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단계 마지막입니다. 에어비앤비에 숙소 등록하고 운영하기.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숙소 사진을 업로드하고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고다 같은 플랫폼에 업로드 해놓으시면서 추가적인 예약 받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단계를 완료하시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찐으로 운영하실 때 꿀팁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스피터빌리티라는 앱이 하나 있는데 예약 웹사이트들끼리 정보를 연동해서 중복 예약을 방지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고다와 에어비앤비 두 개 숙소에 업로드를 해놓은 게 있으면 아고다에서 만약 예약이 먼저 됐다. 그러면 즉시 에어비앤비에서 그 날짜를 블러킹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하실 때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앱이니까 영상 저장해 놓으시고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방 컨디션 따라 정말 다르겠지만 총 매출 금액 빼기 월세 빼기 소모품비 빼기 청소 를 하면 순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물을 구하고 예약 금액을 산정할 때 꼭 아셔야 하는 게 무작정 경쟁자 아니면 옆에 집이랑 비교를 해서 일일 예약 금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일일 예약 금액 곱하기 8일에서 10일로 예약 금액을 잡았을 때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수익성이 있는 매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성수기인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예약 금액을 1.5배에서 2배까지라도 높여서 받고, 또한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예약 금액을 평소보다 0.9% 정도로 낮추는 디테일도 있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꽤나 할만한 비즈니스 아닌가요? 만약 여기서 이 사업의 비전을 느껴서 더 크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외 에어비앤비도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나라, 도시별로 먼저 규제를 살펴본 뒤에 매물을 구하고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먼저 에어비앤비 DNA라는 사이트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수요조사를 한 뒤에 거기에 있는 공인중개사들하고 연락을 해서 매물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제가 실제로 연락한 내용들인데요. 저도 페이스북 메시지나 해당 나라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매물들이나 월세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사실 에어비앤비의 메커니즘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 지역별마다 정말 다 특성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하기 이전에 법적인 문제들에서부터 자유로운지 한번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될 수도, 아니면 현지인 파트너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방법을 차용할 수도 있겠죠. 여담이지만 친한 중개사한테 요즘 연락을 해보면 인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분들이 최근에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에어비앤비는 본질적으로 숙박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은 허들만 넘는다면 나중에 그 허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큰 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사실 해외에서도 검증되고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부업 중 하나입니다. 다른 모텔, 호텔, 숙박업과 수익률은 동일한데 들어가는 자본 자체가 몇십 배가 적잖아요. 리스크 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정말 강력한 에어비앤비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이 에어비앤비 비즈니스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부도 가능해 이 기회를 통해서 임대업, 경매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면서 내가 이런 쪽에 흥미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느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을지 정말 누가 알아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여러분 영상이 꽤 길어져서 나머지는 2편에서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업 영상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정말 이게 돈이 벌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마련인데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제가 스스로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Translates into everlasting life. And to This means the luck, and this means the fortune in Korea.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부업들을 해보면서 돈이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검증해보는 프로젝트도 곧 영상 업로드 예정이니까 까먹지 않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2프로 체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